안녕하세요. 저는 자녀 양육 안내의 첫 파트를 진행할 가사조사관 구자경입니다. 가사조사관은 법원에서 이혼 과정 중에 있는 당사자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가능하면 당사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를 만나며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본 자녀 양육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 양육 안내는 누구를 위한 교육일까요? 부모와 자녀 모두를 위한 교육입니다. 지금은 이혼에 대한 부모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각자 처한 상황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을 듣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지금 현재 이혼 과정 중에 있다는 점,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녀의 하나뿐인 부모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혼으로 인해 나는 힘들어도 자녀만큼은 힘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녀 양육 안내를 들으시는 동안은 외적인 갈등은 잠시 내려놓고 나와 나의 자녀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을 진행하기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은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별적인 상황과 갈등 수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등의 약물 남용이나 정신과 질환이 있는 경우, 혹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그 외에 형사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교육 내용을 일방적으로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기보다는 전문가, 전문기관, 지역 자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자녀 양육 안내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혼을 앞둔 부모의 심리 상태와 자녀의 심리 상태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 자녀의 특성과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한 협의 상황과 이혼 후 자녀의 적응을 위한 바람직한 부모님의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쁜 시간을 내어 시청하는 만큼 소중한 자녀를 위해 마음의 문을 열고 교육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일상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워싱턴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살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중 1위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스트레스이고 2위는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혼 소송 중에 있는 부모의 잦은 감정 변화는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감정 상태가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님께서는 나의 감정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상태를 잘 살피고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나의 상태는 지금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이혼 절차를 경험하면서 부모는 충격, 분노, 감정의 기복, 수용의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단계들을 순서대로 거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단계에 머무는 시간이 같지 않기 때문에 나와 상대방의 감정 단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혼과 관련하여 첫 번째 감정은 충격입니다. 충격은 강한 감정에 압도되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무감각하여 불안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생각에 분노와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감정의 기복 단계에서는 슬픔과 불확실감, 안도감과 확실감 등 상반된 감정이 수시로 교차하는 단계로 이혼하면 어떻게 하지? 아니야,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어. 라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들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들이 단계들을 경험한 후 결국 수용의 단계가 되면 이혼이라는 현실을 점차 받아들이게 되고 이혼 후에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미 여러 감정의 변화를 겪으면서 결국 이혼할 수밖에 없겠다는 결정을 내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혼하자는 말에 충격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 단계와 상대방의 감정 단계가 다를 수 있고 서로의 감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기 힘들고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이신가요? 각 감정 단계에 따라 설득, 대화, 기다림 등의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감정 단계와 상대방의 감정 단계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한다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처한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부모님의 몫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혼 과정에서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자녀와 장기간 관계 단절하기, 자녀 앞에서 서로를 비난하기, 자녀를 소송의 도구로 이용하기입니다. 자녀와의 장기간 관계 단절이란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것도 포함이 됩니다. 간혹 부모님이 자녀가 상대 부모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이혼 소송이 끝난 후에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자녀보다는 부모 자신이 이혼 결심이 흔들릴까봐 혹은 상대방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까봐 염려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단절하려는 의도는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녀 앞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것은 직접적인 비난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냉랭한 눈빛 등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양육을 도와주시는 조부모님께서 속상한 마음에 하신 말이나 자녀가 자는 줄 알고 했던 말들을 자녀가 들을 경우 자녀는 그 비난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자녀는 엄마와 아빠 두 뿌리에 의지해서 자라는 나무와 같아서 한쪽 뿌리가 상했다는 말을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비난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자녀에게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일방적인 법원에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가 상대 부모에게 죄책감을 가질 수 있고 그러한 감정이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이라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부모님은 뭔지 모르지만 막 화가 나는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던진 말은 자녀에게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이혼 과정으로 무척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다그치거나 비난하지는 않았는지, 화가 난 상태에서 자녀를 훈계하지는 않았는지, 예전과 다름없는 자녀의 행동에도 더 예민하게 반응한 것은 아닌지, 부모님의 감정과 훈육 방식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서 이런 말을 자녀에게 하실 때는 나도 너무 힘들어서 혹은 내가 키우는 자녀가 잘못될까 봐 걱정돼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혼 과정에서 부모님은 자녀가 안쓰러운 마음에 잘못된 행동을 해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다가 갑자기 화를 낼 경우 부모님은 내가 얼마나 오래 참았는데 라고 하시겠지만 자녀는 부모님이 참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일관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자녀도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5단계의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부모와 마찬가지로 차례대로 감정의 단계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단계에서 오래 머물기도 하고 어느 단계에서는 생략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부인의 단계는 설마 엄마 아빠가 이혼하지 않을 거야. 다시 같이 살 거야. 와 같은 희망을 가지고 부모의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분노의 단계는 나를 사랑한다면서 엄마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린 거야. 와 같이 자신을 두고 부모가 이혼을 결정했다는 생각에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흥정의 단계는 부모님이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자녀가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공부를 잘하면 혹은 말을 잘 들으면 엄마 아빠가 이혼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에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철이 들었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자녀가 힘들게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심하게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울의 단계입니다. 우울은 자녀가 어느 순간 부모의 갈등 상황에 무관심해지거나 말을 안 하고 학업이나 교우 관계 등 일상생활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단계들을 거쳐 자녀도 수용의 단계에 이르게 되고 수용의 단계가 되면 자녀도 이혼 후 부모와 자녀 관계는 변함이 없고 같이 살지 않더라도 부모의 애정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현실에 적응하게 됩니다. 자녀가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는 동안 부모님께서는 너도 힘들구나 라는 마음으로 자녀의 감정을 충분히 수용해 주시고 자녀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녀가 이혼으로 힘든 부모에게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들을 학교에서는 표현할 수도 있으므로 부모님은 자녀 담임 선생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자녀의 일상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보이는 대표적인 정서 반응은 죄책감과 두려움입니다. 자녀는 자기중심적인 특성이 있어서 부모의 갈등이나 이혼이 나로 인해 발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서는 이혼은 너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예상하지 못한 변화에 큰 두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부모님은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는 장차 어디서 살게 될지 아빠 혹은 엄마를 만날 수 있을지와 같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혼 이후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 자녀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혼 후 이사, 전학과 같이 생활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엄마와 아빠의 사랑과 관심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염려하는 것과 걱정하는 것들을 잘 들어주시고 자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부모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설명하기에 앞서 부모님께서는 자녀에게 이혼에 대해 언제, 어떻게 이야기할지 함께 의논하고 협조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혼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겪게 되는 심리적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